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금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비추어서 한반도 문제를 간단히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어제 티타임을 잠시 가지면서 이스라엘 전쟁 문제를 논하면서 앞으로 만약에 북한이 팔레스타인처럼 도발을 하면 어찌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북한이 팔레스타인보다 거의 100여 배에 달하는 무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위험하다고 걱정들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인데다가 우리만큼 무장력이 발전하지 못했다. 그리고 분계선상에 1000여 대의 장사정포들을 걸어놨다고 하지만 지도 좌표로 우리가 다 찍고 있는 이상 그들이 도발만 하면 전투기가 떠서 지나가면서 분계선상을 지나가면서 그 좌표마다 포가 설치해 있는 데마다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게 되면 다 몇 초 동안이면 다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자신하면서 앞으로 북한의 도발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북한에서 50년을 살면서 북한이 어떻게 대남 침략 준비를 하고 또 어떤 준비를 해놓았는가 하는 것을 적지 않게 알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생각이 어리석다는 걸 절감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고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고 건재한 것은 대한민국과 다르기 때문에 건재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스라엘에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도 또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북한이 팔레스타인처럼 어느 한순간에 또 6.25 때처럼 생각도 못했던 때에 만약에 도발을 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견딜 수 있을까요? 물론 단순하게 이자 이야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무력을 가지고 순전히 북한 군대만 대상한다면 격퇴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무력이 북한의 군사무력보다 좋고 강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함선, 비행기, 탱크, 모든 무력이 북한 무력보다 현대적이고 발전된 무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만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사람들이 바보가 돼서 자기들이 질 전쟁을 할까요? 아닙니다. 6.25 전쟁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에 일요일 새벽에 밀고 내려와서 3일 만에 대한민국 수도의 상공에 인공기를 꽂았고, 미국과 유엔의 15개국 군대가 개입했지만 거침없이 밀고 내려가서 3개월도 안 되는 동안에 낙동강 아래까지 밀고 내려갔고 부산까지 밀고 내려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메가더라는 영웅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지구의 역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때 교훈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 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때 6.25 때보다 훨씬 더 무장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놀고 먹었을까요? 북한 무력만 키웠을까요? 아닙니다. 북한 인민군보다도 더 무서운 무장력을 대한민국 안에 깔아놓았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수천 수만 명의 간첩들과 북중의 간첩들과 수백만에 이르는 반 대한민국 세력들을 지하에 깔아놨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전쟁은 무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기는 전쟁의 한 개의 이용수단일 뿐이지, 전쟁은 사람이 하며 그 사람의 정신상태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위에서도 말했지만 대한민국 무장력 강합니다. 세계 최고의 미국의 무장들을 끌어다 놨기 때문에 강하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지만 이스라엘에 없는 그 부족함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간첩이 안 박힌 것이 어디입니까? 정부,
국방부, 국정원, 경찰, 사법, 노조, 교육, 지어는 종교계까지 북한의 중국의 간첩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전쟁만 일면 국방부에서 내려가는 지령문, 정부의 지령문, 모든 것이 그 순간순간에 북한으로 넘어갈 것이고, 비밀이 없는 전쟁에서 견딜 수 있을까요? 그뿐입니까? 북한은 전쟁을 하면 인민군대만 밀고 내려올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전에 연락을 해서 다 준비한 대한민국 지하에 깔려있는 그 무장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반정부 세력들과 간첩들과 중국의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국군복을 갈아입고 북한이 밀고 내려오는 것과 동시에 각 곳에서 경찰서들을 습격해서 경찰을 무장해제시키고 무기거를 털어서 무장을 하고 교도소들을 습격해서 죄인들을 무장시켜서 반정부 세력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사초에서 일사불란하게 철도 교량들과 도로 다리들을 다 끊어버리고 연료창들을 다 불태우고 그 다음에 국군의 탄약고와 포탄 창고들을 다 불태우고 그 다음에 비행기 경납고들과 미사일 경납고들을 다 점령하고 군대가 옴짝 달싹 못하게 차단해 버리게 되면 그렇게 하고 정부기관들을 습격하고 방송국을 습격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를 위협하는데 국군 60만이 북한군의 절반도 안 되는 무력이 북한군 쳐내려오는데 그거 막아야 되겠는데 뒤에서 반정부 세력들이 군사반란은 누가 막겠습니까? 국군은 전선에서 인민군 만나라고 할 때 대한민국은 벌써 다 점령당했는데 견딜까요? 안 됩니다. 북한은 그거를 노리고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다 수만의 간첩들을 박았고 무장 세력들을 준비시켰고 친북 친중 세력들을 박아놓은 겁니다. 제 말을 부정하겠습니까? 제 말을 믿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저 김태산이는 자꾸 동포심만 조성한다고 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 나라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북한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3당부하지만 대한민국에서의 국방안보는 그 임무 첫째는 나라 청소하는 겁니다. 간첩들과 친북 친중 세력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국방 최고의 과업입니다. 그 둘째 동시에 최신식 무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나라 청소를 하지 않고는 아무리 최고의 무기를 생산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라가 썩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라 청소를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 죄인 이재명이 하나 처리 못하고 쩔쩔매는 거 보십시오. 왜 그럽니까? 나라가 좌파들에게 장악됐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이재명이나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 전쟁이 일면 대한민국을 도울까요? 북한을 도울까요? 이 질문에 답변해 보십시오. 이재명, 문재인 같은 자들이 거느린 부대가 한두 명입니까? 몇천 명에 불과할까요? 몇만 수십만에 불과한 반정부 세력들이 그 밑에 집결되어 있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 청소부터 하고 북한을 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